안녕하세요. 한국 부동산 경매 시장에 말이죠. 정말 야심차게 뛰어든 투자자들의 발목을 순식간에 꽉 잡아버리는 아주 교묘한 함정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바로 법정지상권이라는 숨겨진 덫인데요. 오늘 이 복잡한 문제를 제가 아주 시원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자, 상상 한번 해보세요. 경매에 이런 물건이 나왔습니다. 겉보기엔 번쩍번쩍하게 리모델링이 끝난 아주 멋진 건물이에요. 이게 과연 내 인생을 바꿔줄 황금 기회일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의 시작일까요? 많은 분들이, 특히 경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흔히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이 정도로 싹 뜯어 고쳤으면 이건 완전히 새 건물이지? 예전에 있던 토지 권리가 남아있을 리가 없어. 네, 바로 그 생각이 모든 걸 망쳐버리는 아주 위험한 착각의 첫걸음입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문제를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체계적으로 접근해보죠. 먼저 숨겨진 함정이 대체 뭔지, 그리고 법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실전에서 우린 뭘 체크해야 하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런 다음엔 리스크를 가격에 어떻게 녹여낼지, 그리고 낙찰 후에 어떤 긴 게임을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밟아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핵심 개념은 바로 건물의 동일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법은 건물의 화려한 겉모습, 그 화장에 속지 않고 그 건물의 진짜 뼈대를 본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지적에서 법정지상권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튀어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정말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땅 주인이 됐는데도 원래 있던 그 건물 주인이 계속해서 내 땅을 쓸 수 있는 아주 막강한 법적 권리예요. 이게 왜 무섭냐고요? 바로 내가 내 돈 주고 산 땅이라도 그 위에 있는 건물을 내 마음대로 부술 수가 없다는 뜻이니까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이 아닙니다. 여기 대한민국 대법원이 명확하게 못을 박아둔 판례가 있죠. 건물의 면적이나 구조가 좀 바뀌었다고 해도 핵심적인 골격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건 같은 건물로 본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건 그냥 의견이 아니라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법의 판단인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관점이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초보 투자자는 와, 새 것처럼 보이네 하고 새로운 외관에만 집중하지만 법은 그 껍데기를 꿰뚫고 기초랑 골조는 그대로군 하고 본질을 보는 거죠. 뼈대가 같다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똑같은 건물이고 토지 사용 관리도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 대체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는 25년 경력 베테랑의 실전 권리 분석 체크리스트를 저랑 같이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절대 현재의 모습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탐정처럼 파고들어야 해요. 첫째, 현재 등기부는 그냥 참고용일 뿐입니다. 둘째, 반드시 폐쇄 등기부를 떼서 이 건물의 과거 이력을 샅샅이 추적해야 하고요. 셋째, 구 건축물 대장으로 건물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역사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이 서류상의 기록과 실제 건물의 뼈대가 일치하는지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감정평가서를 보다 보면 1,000만 원이 넘는 미등기 증축 부분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건물의 법적인 동일성을 깨트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법원이 그걸 그냥 기존 건물에 붙어있는 일부로만 인정한다면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살아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자, 이제 법적인 분석은 어느 정도 마쳤으니까 가장 중요한 돈 얘기로 넘어가 보죠. 이런 리스크를 한가득 품고 있는 부동산, 과연 얼마의 가치를 매기고 얼마에 입찰하는 게 맞을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면 이 땅의 시세가 한 5억 원 정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 눈앞엔 법정지상권이라는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떡하니 버티고 있잖아요. 전문가는 이 위험을 돈으로 환산해서 입찰 상한선을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3억 5천만 원 밑으로 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 차액, 그게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리스크의 가격인 셈이에요. 자, 보세요. 시세는 5억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입찰가는 3억 5천. 이 사이에 있는 1억 5천만 원.
이것이 바로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그 길고 긴 법적 다툼과 온갖 변수들을 견뎌내게 해줄 우리의 안전마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물건은요, 절대로 단타로 치고 빠지는 그런 투자가 아니에요. 낙찰받는 그 순간, 길고 긴 법적, 재정적 체스 게임이 막 시작되는 겁니다. 낙찰 후의 시나리오는 보통 이렇습니다. 먼저 아주 저렴하게 땅을 사죠. 그리고 나서 건물주에게 남의 땅 썼으니까 사용료 내세요 하는 지료 청구 소송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길이 두 걸레로 나뉘어요. 지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이걸 장기적인 월세처럼 수익을 얻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건물주가 돈을 안 내고 버틴다. 그럼 그걸 근거로 이 사람 권리 없애주세요 하고 법정지상권 소멸소송이라는 더 큰 싸움을 시작하는 거죠.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하겠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런 특수물건 투자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황금률이 있다면 그건 바로 돈보다 지식이 먼저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의 핵심 규칙들을 다시 한번 딱딱 짚어드릴게요. 첫째, 겉모습이 새 것이라고 새 건물이 아닙니다. 둘째, 현재가 아니라 건물의 모든 역사를 파헤쳐야 하고요. 셋째, 법적 리스크는 반드시 가격의 아주 큰 폭의 할인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넷째, 빠른 수익이 아니라 긴 호흡의 법적 싸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조금이라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입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시세보다 30%나 저렴하게 나온 땅을 발견했다고 칩시다. 앞으로 벌어질 그 기나긴 싸움이 눈앞에 선한데 과연 그 싸움을 전부 감수할 만큼 30%의 할인이란 보상은 충분히 달콤할까요? 그 선택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